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이제 노랗게 물든 은행잎도 떨어지고 붉게 물든 단풍잎도 떨어지고 어느덧 가을을 싹 지나가지고 겨울에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맘때가 되면 또 우리 또 재무적으로 꼭 챙겨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막판으로 또 피치를 올려야 될 때가 돼서 이때쯤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말정산 하면 과거에는 뭐 각종 영수증도 챙기고 서류도 챙기고 할 것들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챙기시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이제 연금계좌 상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세액공제 연말까지 빠짐없이 좀 챙기는 그것들이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 중에서는 이제 소득공제에 관련된 카드 관련된 것들은 빼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연금계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연금 저축, IRP 이런 연금 상품 종류랑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꺼번에 좀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이제 연금 계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중에는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는데 이게 뭐 비슷한 듯 다른 뭐 같지만 같지 않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나 상품 종류, 뭐 가입자 나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 뭐 공제율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ISA 만기 자금을 또 연금 계좌에 이체시키면 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좀 잘 정리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축 한도랑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이랑 IRP에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질문 던져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답변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로 원래 정해진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든 IRP든 저축을 하면 두 계좌를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뭐 4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축 한도가 아니고요.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 한도는 한 해 얼마냐 그러면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저축을 700만 원 이상 해야 받을 수도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또 한도가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에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를 트고 거기 1,800만 원을 저축을 다 하더라도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따로 빼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400만 원이 한도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소득에 따라서 또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어드냐 그러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면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은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으로 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IRP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연금 저축 하나만 가지고는 많아야 400만 원, 소득이 좀 많으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700만 원을 전부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연금 저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를 추가로 하나 더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급여가 1억 2천이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추가로 초과하는 금액, 저축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IRP 계좌에다가 하시면 7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겠죠. 만약에 고소득자가 아니신 분 같으면 연금저축에 한 400만 원 정도 하시고
IRP 계좌에 300만 원 하시면 700만 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 아예 가입하지 않고 IRP 계좌만 가입하신 분은 그냥 IRP 계좌에 700만 원 다 하셔도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IRP 계좌가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연금저축을 보듬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림 나가시는 거 보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더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연금저축으로만 4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너스 혜택으로 주어지는 게 금방 말씀하신 50세 이상자들한테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더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 같으면 4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00만 원을 하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고 IRP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700만 원에서 더하기 200만 원 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이 혜택이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소득자,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시거나 총급여가 1억 2천 넘어가시는 분, 그분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요 분한테는 플러스 200만 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50대 분들한테 추가로 200만 원 더 혜택을 준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거는 50대 되신 분들한테 은퇴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저축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혜택을 좀 더 주는 건데 이게 계속 되면 참 좋겠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이게 2020년도에 제도가 생겨가지고요. 2020년, 21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정도까지만 혜택을 주는 거라서 뭐 2021년 올해랑 내년까지 50세가 되신 분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도 꼭 잘 활용을 하시고 대신 뭐 또 내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게 또 한도가 연장될 때 어쩔지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2022년까지 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만기 자금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해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새로 생긴 제도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ISA 제도가 2016년도에 처음 생겼을 겁니다. 그때 생기고 보통은 이제 만기가 5년 정도 로 하면 이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형태로 ISA 계좌가 생겼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제도가 생기고 5년 만기도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하기 5년을 하면 2021년도 올해 만기가 거의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쓸까 고민하는데 그 돈을 노후자금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기 자금을 수령해서 연금 계좌, 그러니까 IRP나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그 금액을 전액을 다 이체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체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추가로 더해주는 것들도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이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세액공제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냐? 제가 처음에 저축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ISA 만기가 도래하는 해, 만기 자금을 수령하는 해에는 그 1,800만 원에다가 플러스 ISA 만기 자금 수령 금액, 수령을 했으니까 세금은 떼고 받으셨겠죠. 그 금액을 전액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1,800만 원 플러스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하는 금액. 그게 이제 그 해에는 저축 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연금 계좌에 그해 납입한 금액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도가 걸려 있었죠.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이 한도가 걸려 있었고 50세 이상이신 분한테는 900만 원 한도.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더라도 7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가 한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뭐가 되냐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하는 금액, ISA 전환 금액의 10%. 근데 무작정 많이 해줄 수는 없어서 한도도 이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 그러면 10%를 공제를 해주면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만약에 2,0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3,0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한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액 공제가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길동 씨를 한번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40세인 홍길동 씨가 IRP 계좌에 개념퇴직연금 계좌에 올해 70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해가지고 연말까지 저축을 했다고 칠게요. 그거랑 별도로 ISA에서 또 만기자금을 수정해가지고 3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가 되느냐? 이분이 올해 저축한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죠? 700만 원 저축했고 3천만 원 별도로 저축을 했으니까 3,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 50세 이하이신 분은 700만 원이 한도가 되니까 먼저 700만 원은 적어 놓고요. 플러스 ISA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 그랬으니까 3천만 원의 10%면 3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7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하면 올해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특이하게 7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제 홍길동 씨가 올해는 저축, IRP 계좌에 한 번도 저축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그래도 이제 ISA 만기 자금 받은 것만이라도 연금 IRP 계좌에 이체하고 싶어서 이제 3천만 원 받은 거를 전부 다 이제 IRP 계좌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축한 금액은 없고 ISA 만기 자금만 3천만 원을 IRP 계좌에 이체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올해 저축하신 금액은 얼마예요? IRP 계좌에 3천만 원 저축했잖아요. 그럼 저축 금액에서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시더라도 50세 이하이신 분은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까 그거 700만 원. 그 다음에 ISA 만기 자금 전환한 금액이 10%니까 3천만 원의 10%면 3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 3천만 원을 저축을 하고 그 700만 원에 300만 원 더한 1,0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에 많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ISA 만기 자금 중에 한 200만 원 정도만 이체를 하고요. IRP 계좌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꼭 저축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분이 올해 IRP 계좌에 저축한 돈은 다 통틀어 봐야 200만 원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축 세액 공제한 돈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축한 금액에다 700만 원 이하에 저축하면 그 금액이 다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했으니까 200만 원을 일단 떼놓고요. 두 번째, ISA 전환 금액이 200만 원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10% 하면 20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 더한 220만 원이 세액 공제 한도가 되는 거야. 근데 세액 공제 한도는 220만 원이긴 하지만 이분이 실제로 IRP 계좌에 저축한 금액 다 합쳐봐도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저축한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시니까 이분은 200만 원을 올해 세액 공제를 받게끔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앞서 보셨다시피 ISA 전환 금액들 중에 그것도 저축 금액으로 다 같이 쳐주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조금 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이 도래할 때마다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원래는 이제 ISA 계좌가 처음 생길 때 일반형 ISA 같은 경우는 5년이 만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3년만 지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3년 단위로 이제 만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3년 단위로 나오는 금액들을 빼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그 만기 금액에 대한 10% 아까 세액 공제해 주는 부분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50대 되신 분, 50세 올해 들어가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한 해 ISA 계좌에 1,000만 원씩 저축하면 3년에 3천만 원이 모이지 않냐. 그 금액을 3년 뒤에 빼서 연금저축 계좌로 집어넣고 또 3년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연금계좌로 이체를 해가지고 노후자금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가능하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저축 금액들을 좀 늘린 다음에 ISA 계좌에서 키우면 그거 3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넣고 그거랑 또 별도로 또 한 해 7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 50대에 집중적으로 조금 저축 금액을 늘려서 노후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는 플랜 같은 것들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이제 5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한번 이런 플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금 계좌로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까 기본적으로 IRP랑 연금저축을 하면 4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IRP까지 더하면 7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혹시 이분이 50세면 플러스 200만 원 보너스, 그럼 9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ISA 만기 자금을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연금 계좌로 전환하시면 거기서 10%니까 300만 원 더하면 최대로 많이 받으면 1,2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ISA 만기 도래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자기한테 맞게끔 세액공제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저축을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저축할 형편이 안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거에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연금 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까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해에 1,0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3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깜빡 잊게 또 잊고 나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 못한 금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금액이 있으시면 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찾으셔가지고 금융회사 가가지고 이거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돼서 올해는 저축을 많이 못하니까 이 금액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올해 사용분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게끔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작년에 한 1,400만 원 저축하고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다. 그리고 올해 저축을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700만 원을 떼가지고 올해 분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올해도 7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았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가실 텐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 증명 코너를 가시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뗄 수 있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제 것도 한번 이렇게 탁 떼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거기 서류가 과거부터 쭉 나가 있는데 뭐 국민연금 소득공제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것들도 별도로 화면에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다 더하면 그리고 저축금액 있는 거에서 빼면 남는 금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 내가 IRP 계좌에 전부 저축한 돈 합쳤더니 한 5천만 원 된다. 근데 세액공제 받고 저축했던 돈 다 합쳤더니 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서류가 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 한번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전환 금액 중에서 10%만 그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그냥 보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내가 ISA 만기 자금을 받아가서 IRP 계좌에 이체를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카운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금액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올해 저축할 형편이 안 되는데 맞지 ISA 전환자금 내가 넣어놓은 거 있었잖아. 그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분으로 전환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고 ISA 전환자금 중에 전환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후년도부터 이후년도의 저축금액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람들이 이 부분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4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700만 원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700만 원 돈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그렇다는 거고 그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환급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 그리고 또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넘어가시는 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6.5%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다른 거 다 해가지고 한도가 아까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50대 ISA 전환 자금도 넣고 뭐 다 넣어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 같으면 만약에 공제율이 16.5%에 해당된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19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세금을 낸 돈이 그거보다 많아야지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는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가시거나 총급여가 5,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같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도껏 어떤 분이 1,200만 원까지 딱 받았다 그러면 1,200만 원에 13.2% 곱하면 158만 4천 원 정도를 돌려받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표 보면 제가 또 하나 특이한 걸 넣어놨는데 1억 원, 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것도 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 그러면 아까 고소득자는 50세 이상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200만 원 플러스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분은 다 섞어도 1,000만 원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아서 만약에 1,000만 원 받고 13.2% 받으면 한 13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자기한테 자기 소득 크기에 맞는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번 강의에는 뭐 했냐면 세액공제를 가능하면 많이 받으시려면 뭐 챙겨야 되냐? 연금저축을 할 거냐? IRP까지 활용할 거냐? 50세 이상이면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더 받을 거냐? 아니냐? ISA 전환자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세액공제 연말까지 제대로 챙기셔가지고 1월 달에 공제금액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하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